이 세월호 참사는 어떤 의미냐면 각자 도성의 사회들이 97년부터 굉장히 깊어지기 시작했다가 거의 그 다리를 끊어버리듯이, 다리를 끊고 불질러버리듯이, 아, 정말 이게 이 나라는 나를 지켜주지 않겠구나,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이게 국가인가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그냥 거의 한숨처럼 나오기 시작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준 사건이죠. 거의 국민적 트라우마라고 할 만큼 대단히 심각했던 것이죠. 어떤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형제 아이인데 한 몇 주 동안 이제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전철을 어느 날 탔는데 전철에 3명이 여학생이 쫙 탔는데 3명이 다 노란 리본을 다른 거를 바로 앞에서 본 거예요. 근데 이유 없이 몇 주 동안 제가 죽을까 살까 죽을까 살까 이러고 있다가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좀 더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고백을 해요. 노란 리본을 달고 계셨던 분은 본인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 목숨을 구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힘으로 지금까지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죠. 실제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가장 큰 증상은요, 되돌이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잘 예를 드는데 20년 전에 성폭행을 당한 어떤 여자분이 20년이 지난 후에 가서 그 사람을 찔러 죽인 적이 있어요. 그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저 여자는 왜 지금 20년이나 지난 다음에 여태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그 여자분한테는요, 그게 어저께 일어난 일이에요. 혹은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 거기서 그냥 계속 멈춰져, 시간이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한테는 2014년 4월 16일이니까 금요일 날 돌아오기로 했으니까 이놈의 날 4월 16일만 지나가면 되는데 요게 안 지나가는 거예요. 4월 16일이 965일째 요것만 지나가면 아이가 금요일 날 오는데 이게 안 지나가는 거예요. 미수습자 가족이 아직도 9명이 있잖아요. 9명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거기 있는 그 가족이나 엄마나 부인이나 이런 분들의 상황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가 상상한 965일 동안 거기서 계속 팽목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다 부탁해요. 그분이 너무 상태가 안 좋다. 어떻게 좀 치료를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 친구하고 저하고 동일하게 대답하는군요. 그분들을 지금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은 내가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이다. 인양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일단 아는 후에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그런 경우에 상담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러면 힘들죠. 죽을 만큼 죽고 싶죠. 방금이라도 죽고 싶은데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 내 고통을 덜자고 내가 상담을 하나? 치유를 해? 야, 이건 나는 엄마가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형이 아니야. 누나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빨리 어떻게든지 몸을 추스려서 뭘 해야 된다? 그런 류의 얘기들은 비수나 같아요. 무지에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생일날 생일 모임을 가지면요. 한 2시간, 3시간을요. 다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산더미처럼 또 준비한 그 이웃치유자들 또 여러 분들이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놓고 다혜 얘기를 하는데 주로 다혜랑 있었던 일 다혜 하면서 다혜 친구들이 사방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혜 엄마가 있는데 다혜 얘기를 하면 더 보고 싶어지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유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 얘기만 쏙 빼고 하거나 비슷한 얘기가 나오려 그러면 이렇게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혜 엄마, 이 아이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상처의 핵심이에요. 엄마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혜를 세상에 없던 아이 취급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얼굴이 이렇게 환해져요. 말하자면 뒤에서 누가 옆에서 누가 남 모르는 사람이 그때 다혜 엄마 얼굴을 보면은요 아마 다혜가 살아 돌아온 줄 알 거예요. 애들이 자기 딸 얘기하고 막 같이 있었던 얘기하면 얼굴이 그렇게 화사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물어보죠. 어머, 다혜가 집에서 맨날 짜증만 내고 그랬는데 세상에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맨날 친구들 얘기 들어주고 엄마가 못 보던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남자애들 생일 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네들끼리 몰려서 중학교 때부터 담배 핀 얘기. 엄마 저 부모님 없을 때 그 집 몰려가서 술 마시고 애들 막 취해서 막 그랬더니 이런 얘기들 막 나오. 엄마들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다행이라고 그래요. 나는 얘가 너무 숙맥이고 너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못 해봤을 줄 알았다. 근데 그런 것도 하고 놀았구나. 너무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런 얘기를 해줬던 친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 아이 얘기를 막 생생하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엄마들이 그 아이가 너무 귀하고 고맙고 얘가 잘 커주는 게 얘 안에 내 아이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으니까 얘가 잘 되는 것들이 엄마한테는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선생님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찾고 싶냐 그랬더니 진도 팽목항에 있을 때 유가족들이 유가족들만 저쪽 숙소 있고 그래서 그쪽에 쓰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매일같이 바닥을 물걸레로 청소를 해줬던 할머니가 계시대요. 그분을 꼭 찾고 싶다는 거. 그런 분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이 치유자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앞에서 자격증이 무슨 소용이고 상담 한 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상담을 못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또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데 이 얘기를 저희는 항상 이렇게 강의 왔다 가면 이곳에 가서 다시 또 얘기해드려요. 어디 갔다 왔었고 어떤 분들인데 우리를 세상의 연말에 이렇게 칙칙한 얘기를 당신들 얘기를 해달라고 또 부르더라. 그래서 갔더니 같이 그렇게 책 읽고 오신 분들이 막 같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해줬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 욕하는 사람, 망언하는 사람, 막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 어느 구석인가는 우리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있구나. 이런 것은 자기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면 또 얘기를 전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존재 자체로 치유자신 거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오인은 포기하지 않는다.